요즘 새벽마다 꼭 같은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시나요? 혹시 새벽 2시나 3시쯤 시계 보면서 또 이 시간이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상하게 늘 그 시간이면 잠이 깨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서 뒤척이다가 결국 아침을 맞이하는 날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왜 하필 그 시간일까 하고 의아하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불면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몸의 알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말을 하지 못하니까 대신 신호를 보내요. 통증으로 보낼 때도 있고, 피로로 보낼 때도 있고, 때로는 잠을 깨우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면 작은 문제가 점점 커져서 나중엔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28년간 수면, 생리와 생체 리듬, 그리고 대사 건강의 관계를 연구해온 김태원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새벽에 깨는 시각이 매번 비슷하다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 몸속 어느 시스템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는 거죠. 특히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반복적으로 깨신다면 이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 기관이 지금 과부하 상태라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은 이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독소를 분해하고 피로 물질을 걸러내거든요. 그런데 간의 부담이 너무 크면 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몸은 우리를 깨워서 경고하는 겁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 증상을 방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수면제 드시거나 참고 견디시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사시는 거죠. 하지만 새벽 각성을 그냥 넘기면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만성 피로, 소화불량, 두통, 심지어 우울감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깊게 잘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다만 몸의 회복 시스템이 약해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면 그 불편한 새벽이 다시 평온한 밤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새벽에 깨는 진짜 이유와 그 뒤에 숨어 있는 우리 몸의 6가지 위험 신호를 정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간단한 기록 방법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바로 저녁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절대 영상을 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주로 새벽 몇 시쯤 잠이 깨시나요? 댓글로 시간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은퇴한 공무원 출신 박영순 67세님은 늘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상하게 꼭 그 시간이면 잠이 깨요 하시면서 처음엔 단순한 불면이라 생각하셨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문제는 낮에도 계속 이유 없이 피곤하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입이 쓴 느낌이 지속됐다는 겁니다. 제가 박영수님께 일주일간 생활 기록을 부탁드렸어요. 잠든 시각, 깬 시각, 전날 먹은 음식, 음주 여부, 그날의 기분까지 꼼꼼히 적어달라고 했죠.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셨지만 그 기록을 보는 순간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깨는 날은 예외 없이 저녁 늦게 과자나 과일을 드신 날이었고 술을 드신 다음 날이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지방간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간이 밤새 해독 작업을 하느라 과부하가 걸려서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낸 거였죠.
박영수님은 그때부터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밤늦게 먹던 간식과 음주를 끊고 저녁 식사 시간을 6시 반으로 앞당기셨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새벽 각성이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후엔 거의 사라졌습니다. 깊은 잠을 되찾으신 거죠.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잠 못 자는 문제가 아니에요. 몸속 해독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기록을 하지 않으면 이런 패턴을 절대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박영수 님도 처음엔 그냥 매일 새벽에 깬다고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기록을 해보니 명확한 원인이 있었던 거죠. 몸의 패턴을 기록하는 것, 이게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 깼는지 짧게 메모해 두세요. 단순한 습관이지만 원인을 찾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됩니다. 일주일만 적어보세요. 깬 시각, 전날 식사, 음주 여부, 그날의 기분까지요. 그러면 반복되는 공통점이 반드시 보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저녁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새벽 각성 피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습관을 반복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박영수님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새벽 각성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간은 밤 1시에서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일합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해독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도 이 시간을 간이 활발히 일하는 시간으로 보고 있고 현대 생리학에서도 실제로 간의 대사 활동이 이 시간에 가장 활발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간은 이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쌓인 피로 물질과 독소를 분해하면서 우리 몸을 회복시켜요. 그런데 간에 부담이 과도하게 걸리면 이 해독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몸은 우리를 깨워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5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 효소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수면 중 각성 빈도가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지방간이 있는 경우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깨는 비율이 3배 이상 높았어요. 전직 기술직 퇴직자 박영수 68세 님도 늘 새벽에 깨서 뒤척이셨는데 알고 보니 지방간이 심한 상태였어요. 저녁 식사를 7시 이전에 끝내고 알코올과 야식을 완전히 중단하시니 2주 만에 새벽 각성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늦어도 잠자기 3시간 전엔 식사를 끝내야 간이 제대로 해독 작업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리한 단식이나 한방차 과다 섭취는 오히려 간에 피로를 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수분 섭취가 훨씬 중요해요. 요즘 새벽에 깨면 꼭 3시 근처인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나 불안이 쌓이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무너집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밤에도 몸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심장은 빨리 뛰고 호흡은 얕아지면서 깊은 잠을 방해받는 겁니다. 한국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집단은 평균적으로 수면 각성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퇴직 후 생활 변화, 경제적 불안, 건강 염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교감신경이 과각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한 교사 출신 김정희 71세 님은 퇴직 후 불안감이 심해지면서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대신 5분간 복식 호흡과 가벼운 명상으로 심박수를 안정시키니 일주일 만에 가슴 두근거림이 줄었어요.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각성을 더 심하게 만들어요. 혹시 새벽에 깨서 숨이 가빠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밤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몸은 위험 신호로 판단합니다.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뇌를 깨우는 거예요. 이건 생존 본능입니다. 미국 수면재단 보고에 따르면 야식과 단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일수록 새벽 각성이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기 전에 과자, 빵, 과일처럼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몇 시간 후에 급격히 떨어지면서 각성이 생기는 거죠. 퇴직한 공장 관리직 이도현 65세님은 밤마다 과자와 과일을 먹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저녁 식사 때 단백질 위주로 드시고 밤에는 단순당 섭취를 완전히 끊으시니 일주일 만에 새벽 각성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단백질이 좋은 이유는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같은 음식들로 저녁을 드시면 밤새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밤에 과일, 빵, 과자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잠자기 전단 음식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끊으셔야 합니다. 간은 해독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필요로 하고 동시에 간에 열이 쌓이면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수분이 부족하면 간은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그러면 간에 열이 쌓이면서 각성이 생기는 겁니다. 국내 노년층 대상 연구에서 하루 수분 섭취량이 적은 그룹은 야간 각성 빈도가 1.8배 높았습니다. 특히 저녁에 물을 거의 안 마시는 분들이 새벽에 더 자주 깨는 경향이 있었어요. 퇴직한 회계사 조미선 73세님은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거의 안 마셨는데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새벽에 더 자주 깼어요. 취침 30분 전에 따뜻한 물 반 컵 정도를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니 3일 만에 숙면을 되찾으셨습니다. 간의 열이 위로 올라오면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나요. 전직 자영업자 서정환 69세님은 밤마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잠을 설쳤는데 기름진 음식과 야식, 음주를 피하고 저녁에는 민들레차나 보리차로 몸에 열을 내려주시니 2주 만에 증상이 개선됐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방광이 자극받아서 오히려 각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반 컵 정도만 천천히 마시는 게 적당해요. 자다가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머리가 뜨거운 느낌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식단부터 바로 조절하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제 이렇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다음은 실제로 숙면을 되찾는 생활 습관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소화 과정이 완전히 끝나야 간이 본격적으로 해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소화와 해독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소화기관이 음식을 처리하는 동안에는 혈액이 위와 장으로 집중되고 간도 소화를 돕느라 바쁘죠. 그러다 보면 간이 해독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후 소화가 끝나려면 최소 3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녁 식사는 늦어도 7시 이전에 끝내고 취침은 10시에서 11시 사이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지금 저녁 몇 시에 드시나요? 만약 8시 이후에 드신다면 오늘부터 30분씩 앞당겨 보세요. 밤늦게 라면이나 과자를 드시는 건 최악입니다. 라면 하나만 먹어도 간은 밤새 그걸 해독하느라 쉬지 못해요. 복식 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간에 열을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이완돼요. 복식 호흡이 특별한 이유는 횡격막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횡격막 아래에는 간이 있어요. 복식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걸 1분간만 반복해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체온이 내려가면서 잠들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억지로 깊게 숨 쉬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으니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잠들기 전 1분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해보세요.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정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는 지금이 아침이라는 걸 인식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멈춰요. 그리고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다시 멜라토닌을 분비하면서 잠들 준비를 합니다. 햇빛 노출이 부족하면 이 생체 시계가 흐트러져요. 낮에 졸리고 밤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상 후 15분 정도 햇살을 쬐면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창문 너머가 아니라 실제로 밖에 나가서 직접 햇빛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창문 유리는 생체 시계 조절에 필요한 파장을 차단하거든요. 산책을 하면서 햇빛을 받으면 더 좋습니다.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기분도 좋아지게 만들어요. 햇빛과 운동이 결합되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돼서 잠을 잘 오게 해줘요. 내일 아침부터 15분만 투자해 보세요. 간은 당분 과잉보다 수분 부족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우리 몸의 해독 과정은 대부분 물을 매개로 이루어져요. 독소를 걸러내고 분해하고 배출하는 모든 과정에 물이 필요합니다. 단 음료나 커피를 많이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수분을 섭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뇨 작용 때문에 수분이 더 빠져나가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흡수도 잘 되고 몸에도 부담이 없어요.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씩 나눠서 마셔보세요. 커피나 녹차는 2잔 이내로 줄이시고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분노나 불안이 누적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됩니다. 간은 이 코르티솔을 처리하느라 바빠지고 그러다 보면 간에 열이 쌓이면서 수면 질이 떨어져요. 감정을 억누르면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표현하지 않고 참기만 하면 몸속에 쌓여서 결국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요. 잠자기 전에 간단한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짧게 한두 줄만 적는 겁니다. 마지막에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꼭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이웃이 웃으며 인사했다. 밥이 맛있었다. 이런 작은 것들이요. 이걸 매일 하다 보면 감정이 정리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억눌린 감정이 풀리면서 교감신경도 진정되고 잠도 훨씬 잘 오게 돼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녁 식사 메뉴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간의 부담이 완전히 달라져요.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매운 음식은 간에 열을 쌓이게 만듭니다. 반대로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들이 있어요. 생선, 두부, 달걀, 채소, 해조류 같은 음식들이죠. 특히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간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색 채소에는 엽록소가 풍부한데 엽록소는 간의 해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깻잎 같은 채소들을 저녁에 충분히 드시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해조류도 좋아요.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중금속이나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저녁은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한 생선이나 두부 요리를 선택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기억하시죠? 새벽에 깨는 걸 단순한 불면증으로 넘기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잠 못 자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간은 피로 물질과 독소를 해독하지 못하고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머리가 무겁고 소화가 안 되고 짜증이 나요. 두통, 불안, 우울감까지 연결되면서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게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피곤하니까 단 음식을 찾게 되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러면 간은 더 힘들어지고 새벽 각성은 더 심해집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식사 시간과 수면 리듬만 바로 잡아도 하루 2시간은 더 깊게 잘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아져요. 낮에도 피곤하지 않고 활기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간이 제대로 회복되면 피부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박영수님처럼, 서정환님처럼, 조미선님처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벽 각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달라질까 하고요. 하지만 3일만 실천하고 나니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달라진 컨디션을 느끼는 순간 비로소 믿게 되는 거죠.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신호를 듣고 따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잠자기 3시간 전 식사 멈추기, 이것만으로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에 식사하시고 9시 30분 이후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물만 조금 마시고요. 단 3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록해보세요. 깬 시각, 전날 식사, 감정 상태를 간단히 적어보세요. 일주일 후에 그 기록을 보면 명확한 패턴이 보일 겁니다. 그 패턴을 알면 원인을 찾고 해결할 수 있어요.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몸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다만 꼭 기억하세요. 모든 새벽 각성이 간 때문은 아닙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2주 이상 실천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수면 무호흡증, 방광 문제, 약물 부작용 같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벽 각성과 함께 콧골이나 숨 멎음이 있다면 수면 검사를 고려하시고 기록을 가지고 가시면 훨씬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침실 환경도 신경 써보세요.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모든 불빛을 차단하고 침실은 오직 잠만 자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도 수면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가족 중에도 자꾸 새벽에 깨는 분 계신가요? 그분께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밤이 평온해지는 것만으로도 그 가족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고 3일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새벽에 몇 시에 깼는지, 어떤 방법을 실천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